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의 주봉이고요. 10주선과 40주선에 대한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네요. 다시 한번 크로스가 난 자리가. 그렇죠?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완전히 뻗겨낸 자리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의 주봉상 하락분의 조정입니다. 일봉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현재 추이가 움직이고 있죠. 실적이 주가 상승률과 낮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가라는 것은 미래의 실적에 대한 예상을 반영하기 마련이며 이는 한 시절에 나타난 가시적인 기업의 실적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 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주중 유튜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화장품 관련주가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중국 쪽에 소식 조금씩 나오면서 오르는 날인가 봅니다. 리포트를 하나 또 읽을 건데요. 오늘은 정말 예전의 리포트, 2018년도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근데 왜 그런 것들을 지금 읽느냐? 과거의 자료도 현재 효용 가치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의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리포트 2018년 나왔던 리포트고요. 주도주의 생로병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주식시장에 인간의 탐욕이 서려 있다면 주도주는 인간의 탐욕에 의한 결정체와 같다. 공통된 특징이 관찰된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은다는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주도주 초반, 예전의 주도주는 지금의 주도주가 될 확률이 낮다. 우리의 과거 데이터로 생각해보면 예전의 5G가 지금의 주도주가 될 확률은 낮다.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번 장세의 주도주는 장세 시작부터 주가 모멘텀이 가장 강하다. 현재로 이것들을 가져와서 대입하면 2차 전지가 되겠죠. 주도주 중반의 특징, 언제나 최상위에 속해 있다. 조정이 나더라도 고점 대비 30%를 넘어서 보통 하락하지 않는다. 이후에 V자든 U자든 오른쪽 편에 들어서고 여기서 올라갈 때 언제나 거래량 증가를 수반한다. 실적은 비교 대상이 조금 떨어진다. 그쵸? 주도주가 돼서 강력한 상승률을 가져가는 것들이 실적이 지금 찍혀서 걔네가 주도주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규모만 커지고 있으면 된다. 그쵸? 성장주나 추세 추종 전략자들은 기대감이란 것들을 끌고 와서 주가의 상승분을 가져가는 전략을 띠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실적 비교보다는 현재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가 훨씬 더 큰 재료이다. 후반의 특징, 주도주의 최대 최대 상승률, 최대 상승 일수 모두 다 다르다. 다만 상승 속도가 빠르고 하락 속도가 느리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오르는 움직임, 떨어지는 움직임, 이걸 말하겠죠. 장기 이동 평균선의 교차를 통해서 매도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자, 공통분모, 초기, 진행, 후반, 일반론적인 이야기, 전략, 땡땡땡. 자, 이게 종목이 어떤 종목이든 주도주의 움직임을 가져가면 대동소이하게 이런 모습을 띠더라. 예전 자료니까 그에 대한 이제 자료들이 다 예전 것만 있는 거죠. 예전 보면은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음식료가 주도주가 된 적은 진짜 손꼽기가 힘들죠. 예전에 있었죠. 차화정이라는 시대도 있었고요. 그쵸? 2016년까지 데이터입니다. 언제는 제약바이오가 주도주인 적이 있었고요. 현재는 2차 전지가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 당시겠죠. 이 당시에는 어차피 우리 먹거리에서 쇼티지가 나면서 음식료 관련주가 주도주 역할을 했던 때니까요. 통신, 조선, 자동차, 제약바이오, 반도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 과거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직전의 주도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도주에 바로 이어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 데이터로 나타나네요. 지금 이 정도 데이터면은 그거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지금은 2차 전지가 주도주고 언젠가 주도주 교체가 일어나면 그 자리를 무엇이 들어갈 거냐. 주도주라는 것들은 아까 봤듯이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캐파가 커지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섹터인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남은 것 중에 뭐가 있을 것인가? 뭐가 있을까요? 자율주행? 이런 식으로 현재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감들이 아주 큰 섹터들,
그런 것들 한번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예외사항도 있다. 기업 실적은 주도주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는 잘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성장주라는 것들은 현재 고퍼, 많은 프리미엄을 시장에서 얻어가면서 주가 상승분을 달려가는 애들이잖아요. 그런 애들이 실적에 포커싱을 많이 하고 있으면은 주가 상승분에 대한 우리 투자자나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쵸? 근데 주도주는 원래 그렇다. 그리고 거꾸로 성장주 추종 전략자들이 성장주 주도주라고 했던 애들이 실질적으로 기업 실적을 빠방빠방빠방 찍기 시작하면은 도리어 이것들은 성장률은 떨어지고 이제 실적이 올라오는 변모를 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그런 구간이 펼쳐지면 우리는 또 다른 강력한 성장을 띠는 주도주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런 숙명을 띠고 있는 우리들이죠.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주식이 최고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주식은 아니다. 블라블라 도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주가 상승률과 낮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가라는 것은 미래의 실적에 대한 예상을 반영하기 마련이며 이는 한 시절에 나타난 가시적인 기업의 실적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하면 된다. 이것 때문이죠. 가치 추종호라는 전략을 띠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딱 반대적인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장주 추세 추종 전략자들은 저 밴드만 막고 있다면 기준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다. 장세에 대한 판단을 했을 때 중간값을 쭉 이어놨을 때 그에 대한 기울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주가 모멘텀과 주가 상승률 사이의 관계. 점점 이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앞에보다 뒤에, 여기보다 뒤에 이런 식으로 커진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여기보다 여기가 낮아지는 구간이 올 겁니다. 그게 이제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최상위에 속한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고점 대비 한 30% 이하로 잘 하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눌렸다가 돌파가 일어나면 언제나 빵빵하면서 거래량을 키우면서 올라가야 된다. 영업이익률의 증가보다는 몸집이 커지는지를 잘 봐야 된다. 캐파 상위 그룹에 속한 주식을 추려나가면 된다. 보통 수익률 상위 그룹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HTS나 여러 가지 상에서 어떤 기능으로 추려낼 수 있냐면 52주 신고가 같은 걸로 추려낼 수 있겠죠. 1년간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애들에서 어차피 역사적 신고가 애들도 나오는 거니까요. 과거 데이터로 이 정도 이하의 조정을 보이면 이 정도로 주도주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확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통계의 확률로 기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 거는 당연한 건데요. 통계의 확률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100%는 아니라는 거죠. 자, 요 자리입니다. 여기 말하는 거죠. 그대로 시선 이동해서 거래량도 체크하는 요 자리입니다. 그대로 시선 이동해서 거래량도 체크하는 요런 자리입니다. 그대로 시선 이동해서 거래량도 체크하는 전형적인 성장주 차트의 모습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조금 더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라인들이 V자의 왼쪽 편 손대지 않는다. 결국 거래량이 줄어들고 오른쪽을 장악하는 봉이 나왔을 때에 거래량이 줄어들고 오른쪽을 장악하거나 돌파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어정쩡한 자리를 사는 것보단 본인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꾸준히 지켜가는 게 확률적으로 차트를 잘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개선되기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미래의 실적을 엄청나게 끌어당겨서 움직이는 게 주도주, 성장주의 로직이기 때문에 개선세만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면 성장률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다. 자, 중반을 넘어갔습니다. 저무는 형태. 어떤 식으로 주도주가 끝나는지는 모르겠지만 통계적으로 기준을 하나 정해놓고 그것들을 한번 지켜보자. 근데 이 리포트 상에서는 장기 이동평균선의 교차를 통해서 한번 전략을 세워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주도주의 어마무시한 퍼를 가져가는 것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 그 퍼가 당연히 누군가는 엄청나게 두렵고 누군가한테는 엄청나게 먹음직스러운 상태일 겁니다. 그렇죠? 상승 속도가 빠르고 하락 속도가 느리다. 이 말은 상승하는 기울기 자체가 70도 이상에서 쫙 끌어올려지고 떨어질 때는 그 기울기대로 절대 떨어지지 않고 2배, 3배의 속도감을 반감시킨 상태로 느슨한 미끄럼틀처럼 움직이기 마련이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차트상에 어떠한 신호를, 매도에 대한 신호를 한번 설정을 해놓고 그것들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통상 주도주는 상승 속도가 하락 속도보다 14.7배 빠르다, 여길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회색선은 10주에 대한 이동평균선이고, 그러니까 주봉으로 10주선, 이거는 주봉으로 40주선을 검게 만들어 놨네요. 그러면 한 번도 부딪히지 않다가 이런 지점에서 부딪히고 횡보하고 이런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두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고점과 가까운 지점에서 교차하기 마련이다. 뭐 당연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역사상 주도주를 통하여 얻은 교훈. 상승 진행 시 주도주의 특징은 더욱 분명해진다. 우리 느끼고 있는 거 당연한 거고요. 저묻는 형태에서 사람들마다 다 제각기 말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하나 정해놓고 그것들을 체크해보자. 여기서는 장기 이동평균선의 교차를 매도 전략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봤던 내용입니다. 선별, 비중 확대, 매도 방안. 현재로 끌고 오면 2차전지 안에서, 배터리 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양극재 라인에서, 그쪽 안에서 가장 캐파가 크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확대하고 언젠가 모를 이제 매도에 대한 자리까지. 프랙탈, 생로병사. 장세 판단, 주도주 선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떠한 주도주가 새롭게 생길 텐데 그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에서 얘가 주도주여야 될 거야, 이런 시선보다는 시장의 데이터가 초반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온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기 마련이다. 뚜렷해지면 확대한다. 이게 불타기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때 당시에는 셀트리온과 하이닉스였나 봅니다. 그렇죠? 셀트리온이 이런 바이오 장세 움직임 속에서 2019년 정도에 중장기전이 부딪히는 자리가 나왔었네요. 뭐 반도체 순환매 로직상으로 하이닉스가 2019년도에 부딪히는 자리가 나왔었네요. 그냥 예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년이 넘는 그 전의 자료인데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생각을 좀 가져보고 차트상에서 개별적인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영문의 기본 차트를 가져왔고요. 삼성전자, 우리는 주봉을 한번 눌러놓고 주봉상 아까 그 리포트에서 말한 대로 10주선이랑 40주선만 빼고 다 지웠습니다. 색깔의 편의를 위해서 파랑색. 그럼 저 리포트상에서는 이런 자리를 말하는 거겠죠? 주도주에 대한 이제 하락분이 나오는 자리. 삼성전자는 2021년도 8월달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신호대로라면 이 자리 2020년 7월 정도가 되겠네요. 한 1년간의 움직임이 나왔던. 근데 그 당시를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보면 주도주에 대한 느낌보다는 저금리 기조 유동성이 폭발한 코로나 이후의 장세였기 때문에, 그러면 2차전지 관련 섹터를 한번 눌러보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렇다면 에코프로 BM의 주봉이고요. 10주선과 40주선에 대한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네요. 다시 한번 크로스가 난 자리가. 그렇죠?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완전히 뻗겨낸 자리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의 주봉상 하락분의 조정입니다. 일봉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현재 추이가 움직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21선과 61선 사이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61선 테스트를 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현재 자리는 수급에 대한 영향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자리라서 말 그대로 단순화시켜서 이게 V자든 U자든 엄청난 느린 U자든 간에 이런 자리들 체크하자고 지속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런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동반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주봉으로 가서, 그렇다면 현재 주도주는 2차전지가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안에서 강력한 로직을 작동하는 게 이 종목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데이터로 봤을 때 10주선과 40주선은 만나려면 어마무시한 시간이 아직도 남았을 것 같다. 그쵸? 이렇게 될 수 있는지, 더 이렇게 가서 더 위에서 이렇게 될 수 있는지 그것도 모르지만, 이런 데이터를 아니면 이런 신호를 잡아놓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현재는 수급에 대한 영향이 너무 강력한 상황이라서,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2차전지 관련주의 조정을 같이 가고 있다면 그에 대한 느낌이 바뀌는 자리에서 나오는 지금처럼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죽다가 어느 순간 여기서 변곡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순간 전일자를 장악하는 봉이 뜨고 어느 순간 수급이 쫙 변하면서 변곡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한번 추적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주도주에 대한 후반부의 움직임에서 차트상의 특징에 나올 수 있는 체크들을 좀 해놓고 그에 대한 것들을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따져보자. 이런 식의 한번 기준점을 세우는 것도 마음이 싱숭생숭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계속 달라질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한번 체크를, 일단은 주도의 섹터 있던 애들 몇 개를 쳐보죠. 간단하게 10주선, 40주선, 이격도, 그쵸? 자, 뭐 두렵기 마련이죠. 현재 이런 수급의 이제 움직임이 거의 2차전지 라인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우리는 추적을 할 거고요. 그에 대한 모습은 당연히 이런 수급 중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올라와야 되고, 이런 움직임 속에서 돌아나가는 오른쪽 자리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에 대한 데이터대로 행동한다는 걸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심리적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꼭 하지 않기를, 그게 이 2차전지 관련주가 됐건 어떠한 주식이 됐건 개인의 심리대로 행동하는 것들은 시장의 변곡 자리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다른 행동을 같이 하면 안 되겠죠. 자, 2018년도 자료를 가져와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저에 대한 자료는 어차피 같이 올라가니까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요. 과거의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뭐 100%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 기준점만 잡아놓고 현재 대입하는 좀 여유로움 같은 것들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시장이 주도주라는 것들은 저 리포트상에서 공통된 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체크하고, 그리고 현재의 움직임은 수급이 아무래도 집중되는 현상으로 약간은 비이성적인 상태이니 그것들이 해소되는 과정을 추적하자라고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네요. 자, 오늘 주중 유튜브 시간이었고요. 천천히 시장 데이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판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5월의 중반 이후에 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